산과 산이 끝없이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곳. 지금 이곳은 하얀 고요 속에 잠겨 있다. 유난히 겨울이 길고 깊은 곳. 산은 속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산을 오르는 것을 업으로 삼은 김창호 씨. 또 다른 나를 찾아 중국 쓰촨성 얄라신 산으로 향한다.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쓰촨성은 한족 외에도 티베트족, 몽골족, 창족 등 여러 민족이 모여서 산다. 그 중에서도 아바주 도평초는 창족들이 모여 사는 자치구 마을이다. 산악인 김창호 씨가 중국 쓰촨성을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 큰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인 이곳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답봉들이 많은 까닭이다. 도평촌의 독특한 풍광이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차츰 늘고 있다. 손재주가 뛰어난 창족 사람들은 직접 짜고 엮어서 만든 수공예품을 팔아 부수입을 올린다. 기원전 111년에 세워진 도평촌 마을은 거대한 성곽 도시를 연상시킨다. 실제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마을을 요새화시켰다. 마을의 모든 집은 미로처럼 연결돼 있어 외부에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우뚝 솟은 망루는 봉화로도 쓰이지만 전쟁에 패할 경우 부녀자들이 스스로 자결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들의 강한 민족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곳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산을 오르는 김창호 씨. 늘 정상 등정을 목적으로 산을 오르던 그에게 이런 조촐한 산행은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혼자 다니면서 이 외롭고 고독한 걸 많이 느끼는데 오늘처럼 또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언덕을 넘어가면 또 새로운 산이 있으니까 그 산을 찾아가지 않나. 그 길은 바로 나를 찾아가는 또 다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짧게 이렇게 듭니다. 오랜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산. 산이 있어 사람들은 삶의 위안을 얻는다. 도평촌에서 차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무거초로 향했다. 춘3월인데도 이곳엔 연일 눈이 내린다. 설산과 초원 그리고 호수가 어우러진 무거초는 고산 지역에서 보기 드문 신비한 풍경을 지녔다. 산정 호수는 계절마다 다른 빛깔을 낸다. 그때 왔을 때는 그 가을 단풍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설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그 칠색회의 그 7가지 빛깔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 하얀색 그 흰 히말라야의 어떤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화려한 무지개 빛깔도 결국은 순백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진 못할 것이다. 누가 울고 간다. 밤새 잘그랑거리다 눈이 그쳤다. 나는 외따롭고 생각은 멋침하다. 넝쿨의 작은 새, 가슴이 붉은 새 와서 운다.
와서 울고 간다. 이름도 못 불러본 사이 울고 갈 것은 무엇인가? 울음은 비처럼 문풍지로 들어온 겨울 비처럼 여리고 여려. 누가 내 귀에서 그 소리를 꺼내펴나. 저렇게 울고 떠난 사람이 있었다. 가슴속으로 붉게 번지고 스며 이제는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존재다. 그래서 더욱 신앙에 기대는 것이 아닐까. 티베트인들은 경전이 들어있는 마니차를 돌리며 세상을 견뎌낼 힘을 얻었다. 통 안에 그 라마교 경전을요. 그래서 그 언제나 우주 만물 그다음에 인간은 이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하는 이 진언을 마니차를 돌린다. 눈은 좀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거초 지역엔 곳곳에 온천이 샘솟는다. 일행은 온천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한다. 바위 속에서 이 뜨거운 물이 확 오네. 응? 엄청 이게. 오. 와. 그래? 아이고야. 뜨거워. 응? 계란 냄새. 이 싼 게 유황 맛하고 이 철분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고. 여우츠포천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약지불천. 샘솟은 온천수의 온도가 90도가 넘는다. 잠시 여독을 씻어내며 노천 온천의 참맛을 느껴본다. 서울 출발해가지고 우리 지금 3일 동안 못 씻은 거지. 숙소에 물이 없어가지고 얼어 터져가지고. 눈 안개에 둘러싸인 산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주위를 둘러보면 머리 위로 보이는 것은 산이요, 발 아래로 보이는 것은 오직 눈뿐이다. 호숫가를 조용히 거닐어 본다. 꿈인 듯 현실인 듯 눈 내리는 호수 풍경은 잠시 나를 잊게 한다. 해발 3,780m에 위치한 무거초 호수. 좀 더 산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 높은 곳에 자리를 잡은 건 아닐까. 어떤 그런 간절함인 것 같아요. 뭐 새로 뭔가를 찾고자 하는. 그리고 저 산 너머에 가면 뭐가 있을까. 또 굽이 돌면 뭐가 나타날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늘 산을 찾아 길을 나섰다. 그렇게 무작정 산을 오르기를 20년. 이제 산은 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야생동물 잡아가지고 이제 뭐 음식으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게 호수 주위로 여기 원주민이 살았다고. 은빛 호수 너머에 산이 가만히 얼굴을 내민다. 잠시 햇살이 난 틈을 타 노루들이 허기를 채운다. 일행들은 무거초를 떠나 본격적인 트레킹에 나섰다.
이들이 향한 곳은 중곡 마방마을이다. 차마 고도의 출발점이자 목적지인 얄라신산의 큰 줄기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일행들이 마방마을을 찾은 것은 말을 빌리기 위해서다. 이곳에선 아직도 주요 운송수단이 말이다. 예전엔 차와 소금 등을 실어 날랐지만 지금은 트래커들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주로 한다. 大姐，马帮在哪里啊？马帮？哪里啊？这里。 이 마을에선 말이 곧 부의 상징이다. 大起来！ 第一晚上就写新年字，第二晚上写。 말 주인과 가격 흥정에 들어갔다. 下期的话，我们就把你说50左右。 50km 정도. 具体的呢没量过。 다 1天就4天。 哦，对对对。 그럼 내 날인 거예요. 이 사람. 말 4마리를 빌리기로 하고 그날 마방마을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밤새 많은 눈이 내렸다. 기온도 상당히 떨어져 마을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다. 그렇다고 등반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말이 제 역할을 잘해주길 바랄 뿐이다. 주인은 화려한 색깔의 매듭을 말 머리와 꼬리에 달아준다. 대장말이라는 표시다. 나머지 말들은 대장말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일행들이 말 등에 짐을 싣는다. 그 사이 안주인은 향을 피워 말들에게 냄새를 맡게 한다. 액을 물리치고 길을 잃지 말고 잘 가라는 바람을 담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정이 많다. 날씨가 춥다며 길 떠나는 이에게 털모자를 씌워주는 인정이 정겹다. 아, 네. 大起来！ 다시 되네. 멀리 만년설로 뒤덮인 산들이 보인다. 이곳의 산들은 대개 5,000m급 이상이다. 그중 일행의 목적지인 얄라신산도 모습을 드러낸다. 드디어 출발이다. 이번 산행에 말 4마리에 마부 2명이 동행한다. 동구 밖을 벗어난 일행들. 대장말과 마부를 선두로 먼 여정길에 올랐다. 이렇게 말과 동행하는 색다른 산행도 나름 운치가 있다. 그 원정대 다닐 때하고 많이 다르죠. 그때는 이제 포터분들이 짐을 무겁게 메고 가는 그 안쓰러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좀 편하죠. 이게 말이 이렇게 짐을 운송을 하고 또 이 다니는 말과 눈빛도 보고 교감도 하고 또 밤도 지새고 먹을 거 있으면 같이 좀 나눠 먹고 하는 어떤 그런 맛이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얄라신산 정상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얄라계곡. 그 길이만도 장장 100km에 달한다. 일행들은 얄라 계곡을 따라 이동하다 해발 4,260m 얄라 패스를 넘을 예정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길이 만만치가 않다. 눈이 쌓여 미끄러운 산길은 말이 걷기에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말을 재촉하며 오르고 또 오른다. 어느새 길은 눈 속에 파묻히고 산은 말없이 등을 떠민다. 히말라야 등반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1년 중 절반은 눈과 함께 보낸 김창호 씨. 20년을 산과 함께 보내왔지만 아직도 눈 덮인 산을 보면 마음이 들뜬다. 늘 힘든 길의 연속이지만 산에 들어서야 내가 살아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계곡물에서 말들이 잠시 목을 축인다. 고산 지역에 길들여진 말은 웬만큼 험한 길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산인지 구분이 없다. 눈 쌓인 산을 일행들은 끝없이 걷는다. 산이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생이별을 각오하며 찾아 나서는 길. 그 길에는 언제나 동료들이 있었다. 그러나 산은 소중한 동료들을 앗아가기도 했다. 힘든 점은 같이 추위를 타고 배를 고르면서 산을 올라가고 정상에 서고 했던 그 산악도 동료들이 산에서 못 돌아왔을 때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또 이렇게 산으로 오는 거 보면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산 사람들에게 산은 아픔이자 고통이며 삶의 위안이다. 산행 중에 멧돼지를 만났다. 이곳은 멧돼지들을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이들이 있다. 산에서도 말 타는 솜씨들이 일품이다. 마부들이 사냥꾼에게 좀 전에 멧돼지를 본 장소를 일러준다. 이들은 오늘 멧돼지 사냥에 성공해 가족들의 생계를 보살필 수 있을까? 방금 지나간 그 총들간 분들은 유목민들이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때문에 온 거예요? 영목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곳에서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방금 전에 그 우리 뭐 저기 멧돼지 쫓아간 거예요? 네, 아까 본 멧돼지 쫓아간 거죠. 무료하던 산행길이 때마침 만난 사냥꾼들로 모처럼 이야깃거리가 생겨났다.现在是这个大柴吧，分成나무마다 고운 설화가 피었다. 강설량이 많은 이 지역은 구름과 안개 그리고 설경이 어우러져
눈길 머무는 곳마다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진다. 눈이 폭설로 바뀌었다. 트레킹 중엔 눈을 피할 방도가 없다. 그대로 내리는 눈을 맞을 수밖에. 히말라야에서 숱한 눈사태를 경험한 김창호 씨에게 이 정도의 눈은 낭만적이다. 히말라야 8,000m급 6개 봉을 잇따라 정복한 김창호 씨. 산악인에게 가장 큰 영광인 황금 피켈상을 거머쥔 그는 올해 시샤팡마 등정을 기획하고 있다. 상념에 잡혀 걷는 사이 뭔가 문제가 발생한 듯하다. 길을 잘못 든 것이다. 노련한 마부들도 길을 덮어버리는 폭설에는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다시 찾아 나선 길. 마부는 잔뜩 긴장해 있다. 폭설은 계속 이어졌다. 이대로 산행을 진행하기엔 아무래도 무리다. 적당한 장소에 자리를 잡은 일행들. 말도 사람도 모두 지쳤다. 서둘러 텐트를 치고 쉴 준비를 한다. 허기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 부러진 나무를 주워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마련한다. 그야말로 야생 체험이다. 준비해간 고기를 다듬고 요리를 하는 것은 마부들의 몫이다. 길에서 지새우는 날들이 많은 마부들. 야영 생활에 익숙한 이들은 능숙하게 음식을 준비한다. 조촐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일행들에게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그렇게 또 산에서 하루가 저문다. 다음 날 다행히 눈이 그쳤다. 산과 나무들도 태양 아래 기지개를 편다. 모처럼 휴식을 취한 일행들은 다시 산을 오른다. 산에선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산은 점점 내게로 다가온다. 마부들도 한결 여유가 생겼다. 만년설로 뒤덮인 봉우리들이 저만치 가까워졌다. 산에 오르면 그 깊고 넓음이 마음으로 다가온다.
흰 눈이 산을 감싸듯 그렇게 산을 오르내린 지난 삶. 따뜻했던 생의 기억들은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다. 이 깊은 산골에 사람이 사는 것일까? 낯선 이방인의 존재를 눈치챈 개가 멀리서 큰 소리로 짖는다. 첩첩산중에서 유목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산을 옮겨 다니며 야크, 소, 염소 등을 방목하며 살아간다. 척박한 땅, 기름진 농경지 하나 없는 이곳에서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며 수천 년을 살아왔다. 살림살이라고 해봐야 바람을 막는 천막과 그릇 몇 개가 고작. 그러나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묻어난다. 멀리서 찾아온 길손을 위해 차 한 잔을 내어주는 인정도 남아있다. 우리가 처음 먹기에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최근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면서 산중 생활이 한결 편리해졌다. 일행을 본 개들의 소라는 계속된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유목민들 개고 태어나자마자 그 새끼를 저 벌판에 그 구덩이 갖다 놨다가 그 살아남는 놈만 한 주인이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만 모시고 그 외에 그 뭐 이방인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도 그 한 명 빼고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천년 전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소박한 삶은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유목민들을 뒤로하고 일행들은 다시 길을 나선다. 가야 할 길을 올려다봐도 걸어온 길을 내려다봐도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지나온 길은 꼭 지나간 시간 같다. 돌아볼 수는 있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다. 내 앞에 가야 할 길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 산 봉우리를 넘으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 한 점자고 지금 여기 바람 요 계곡선이 왼쪽으로 급격히 휘는 요 지점에서 와 있는 거죠. 내려오는데 그 하나가 yar라 남쪽으로 이렇게 고개가 있고 좀 협곡으로 이루어진 그 위쪽 공제선상에 딱 올라서면 이제 yar라 패스가 4,260m 2시간. yar라 패스를 향해 가는 길. yar라는 티베트인들의 신과 교감할 때 쓰는 말이다. 그만큼 산을 신성시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 스촨성 서부를 남북으로 뻗어 있는 대설산맥의 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중심에 yar라신산이 있다. 해발 5,820m의 yar라신산은 티베트인들이 가장 숭상하는 산이다. 대설산맥의 산들은 중국에서도 험준하기로 악명이 높다. 봉우리들은 뾰족하게 솟아있고 길은 시종일관 가파른 경사가 이어진다.
김창호 씨도 연신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20년) 세월을 산만 바라보고 사느라 40을 코앞에 둔 나이에도 아직 혼자인 김창호 씨. 그에게 산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없는 친구다.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낸 대자연의 오묘한 풍경. 깊은 협곡과 계곡의 웅장한 모습은 산 깊숙이 들어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나흘을 꼬박 걸어온 길. 사람도 말도 점점 지쳐간다. (50kg의) 짐을 짊어지고도 한 번의 반항 없이 말들은 4,000m 높이까지 올라왔다. 조각칼로 절묘하게 깎아낸 듯한 모습의 독특한 봉우리들. 오랜 자연의 시간과 바람이 만들어낸 풍광이다. 봉우리가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험해진다. 너덜지대로 들어섰다. 얄라 패스를 오르는 데 있어 가장 힘들고 지루한 구간이 시작된 것이다. 폭풍선이 팍 부는. 대설산맥의 봉우리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얼마를 더 가야 하는 것일까? 이 고행의 길은 언제쯤 끝이 나는 것일까? 나를 찾아 떠나온 길. 결국 나를 반기는 것도 위안이 되는 것도 산이다. 그렇게 나 자신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해발 4,260m 얄라 패스에 올라섰다. 신선이 산다는 얄라신산, 그리고 그 주위를 호위하고 있는 봉우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 순간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오직 산뿐인 듯하다. 회오리 치는 듯한 대설산맥의 대협곡. 이 대자연의 품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난다. 쭉 넘어가면은 야크 계곡인데 그 담바에서 여인국, 미인국을 한번 들어갔다가 거기서 작년에 만났던 분들 뵙고 또 시간 여유가 되면 연결해서 피냐와 공가산 7,550m 피냐와 공가산 쪽으로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눈 덮인 산은 말한다. 소중한 기억은 우리가 산에서 보았던 다양한 풍경, 그리고 수탄이들과 맺은 인연이라고. 나를 찾아 떠났던 산행길.
그 길에 누군가 있어 따뜻했고 산의 모습이 시리도록 아름다웠기에 그걸로 충분하다.